2월 2주차 수업이고요.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가사 갈래입니다. 일단은 누앙사. 제목부터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가사 갈래가 사실 이거 두 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고전 시대의 가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개화 가사라든지 뭐 그런 민요들이 뒤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번쯤은 다룰 만한 작품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2교시에 하게 될 거예요. 저랑은 가사 갈래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박일로의 누항사라는 제목부터 보자. 누항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자, 소박하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 얘기할 때 단사, 표음이랑 단표, 누항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 누항이에요. 누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조금 의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항, 누추하게 사는 마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곤한 거야. 약간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추한 마을이다. 쉽게 조금 더 풀었으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사, 표음, 단표, 누항 했을 때 단표 뭐야? 대나무하고 표주박 같은 소박한 것에다가 밥을 먹고 사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밥을 먹고 사는 할 때 단표, 누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이야기 혹은 사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약간 결이 달라. 어떻게 결이 다르냐? 앞에 있는 것들은 약간 자연 친화적이야. 자연을 약간 이상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는 자연 친화를 추구하긴 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 한마디로 이 가사의 내용은 가난하다야. 가난하다야 진짜로. 탕군가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밑에 좀 보시고 들어갈게요. 해제랑 주제. 배경이 있어요. 박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진왜란에 참전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엄청 타격을 국가가 입고 나서부터 전 국가적으로 빈곤해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비였던 작가도 가난해진 거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광해군 3년에 작가인 박일로가 고향에서 지내고 있을 때에 지은 시다. 근데 어떻게 지은 거냐? 친구가 있어요. 하는 이덕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항 생활의 어려움, 그러니까 선비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정말 농사꾼처럼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 어려움을 물어봤어. 너 얼마나 힘드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답 대신에 뭐를 썼어? 가사를 쓴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전란 이후에 작가의 무슨 생활? 공공한 생활. 공공하다고 얘기했지만 궁핍하다,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생활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고 결국에는 가난해도 뭐를 찾자? 자연을 찾자는 얘기인데 가난에 조금 더 중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빈낙도하는 이상적인 삶을 노래하면서 궁핍한 현실 사이에서 고심하는 작가의 괴로움. 그러니까 내가 선비로서 된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살지 못하나 라는 고뇌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항에 사는 선비의 공공한 삶과 플러스 뭐의 추구? 안빈낙도에 대한 추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갈게요. 내용은 보면 좀 불쌍해요. 좀 불쌍합니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들어갈게요. 자, 본사. 해석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결국에는 양반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볼게요. 본사 1번. 자, 서사.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 볼게요. 어리고 우활할산 이내 우희 더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리다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리다 무슨 뜻이죠? 어리석다 알고 계시죠? 의미 변동한 거.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어리석고 우활하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 처지가 굉장히 빈곤하다는 걸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요.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자기의 처지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사는,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리석고 자신의 분수에 맞춰 사는 것이 이 내, 난 그날 읽었어. 이 내, 나가 누구야? 화자야. 자신. 화자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길흉화복을 한알기라는 건 하늘이야. 하늘에 맡겨두고 자 이런 게 고전 시가에 종종 나온다라고 했어. 이 사람의 생각은 약간 이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는 나 때문이야? 아니죠. 나 때문이 아니라 뭐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해? 모든 건 하늘의 뜻에 달려있어. 우리가 그걸 거슬 수는 없어. 무슨 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운명론적 세계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원래 가난이라는 게 좀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늘에 붙여두고 라고 얘기하면서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초우석에 석은 집이 섭이돼야 막 쭉 읽었는데 누항이라고 했어요. 아까 누항이 어디라고? 마을이라고. 누추하게 사는 마을이다 보시면 된다고 했죠? 뭐 누추한 곳, 좁고 지저분한 곳, 어쨌든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자가 거처하는 공간이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백성들이랑 부대끼며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곳에 뭐를 지어둔다? 초막. 이 정도는 아시죠? 초가집을 지어두고. 진짜 이 사람도 백성보다 따지면 백성들 중에서도 가난한 편에 속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풍조 우석. 바람풍에다가 아침조. 아침에 부는 바람하고 우석. 떨어진다. 언제? 저녁에 떨어지는 비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썩은 지피. 국외음화 적용 안 된 거예요. 집이라고 읽었어요. 얘는 집이야. 이 집, 지푸라기. 자, 썩은 지피, 섭이돼야. 섭이라는 건 땔감이에요. 그러니까 땔감으로 쓸 정도로 되어서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서홉, 밥, 닷홉이라고 했어. 4개의 홉. 홉은 옛날 단인데 180ml 정도예요.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5개의 홉이 죽이다. 그러니까 밥하고 죽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땔감 겨우겨우 구하고 밥도 국도 거의 겨우 먹고 있는데 거기에 연기도 뭐하다, 하도 할샤, 뭐뭐도 뭐뭐샤 말이 나오죠? 뭐뭐하기도 뭐뭐하구나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하다가 무슨 뜻? 많다니까.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뭐 대단한 음식 먹어? 그거 아닌데 밥이랑 그 다음에 죽 같은 거 짓는데도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난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 설대인, 설익은이란 뜻이야. 덜 익었다 이 뜻이죠. 자, 덜 익은 숭냉. 숭냉이라는 건 숭늉이에요. 숭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막 공공하게 사는 거야. 숭늉 같은 거 먹고 반찬 하나도 없고. 그래서 숭늉에 빈 배를 사귈 뿐이로다. 그러니까 배가 계속 꼬르르 소리 나니까 숭늉 거의 물이지. 그거 마시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때 나올 수 있는 한자성어 플러스 여기 지금 태장고가 있죠. 봐봐요. 봐봐. 태장고 1학년 시험 범위에 흥부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낑겨 들어가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태장고 얘기지만 다른 학교도 포함입니다. 흥부전에 보시면 흥부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과장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0일 동안 밥을 9끼 먹어. 그러면 원래는 90 따지면 하루에 3끼, 30일이면 90번 먹어야 돼. 근데 그걸 10분의 1 먹은 거야. 한 달에 9끼 먹었다고. 이렇게 과장해서 내가 굉장히 가난한 거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삼순, 이게 30일이에요. 그때 9번 먹었다. 구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삼순 구식이야.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 뜻이죠.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생애 이러하다. 생애가 이러하다는 게 나쁜 거죠. 내가 이렇게 공공하게 살아간다고 한지언정 근데 하고 싶은 말 장부 뜻을 옮길런가 라고 해서 대장부로서 살아가는 뜻을 옮겨야만 하겠는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옮겨 안 옮겨? 안 옮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장부로서의 삶, 즉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옮길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란 얘기야. 힘들어도 자연 친화하겠다. 있는 삶을 만족하며 살겠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안빈일념 그래도 안빈낙도에서 파생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안빈일념 안빈한 속에서 빈곤한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와중에 일념 나의 일념 하나의 신념을 지킨다. 어떤 신념? 자연친화 안빈낙도 하겠다는 삶의 추구를 지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을망정 적은 마음이 지언정 품고 있어서 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자, 수의라는 것은 좋은 방향이야. 이 좋은 방향이 결국에는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안빈일념이랑 같은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뭐 한다? 날려좋다. 날이 가면 갈수록 뭐 하다? 저하다. 어긋날 저랑 어긋날 어자예요. 어긋나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하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 이 뜻이야. 처음 서사 부분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보여주고 얼마나 가난한 와중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작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사실 여기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이 화자가 느끼는 궁핍함. 사실상 주제죠. 화자가 느끼는 궁핍함이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여기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가난해진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임진왜란 이후이기 때문이야. 여기선 약간 과거 회상을 합니다. 자기가 임진왜란을 참전했던 경험이 있어. 그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임진왜란 참전했을 때를 회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
자, 임진왜란 참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볼게요.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 유여하려. 자, 자연 친화적인 내용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도 담겨시라 라고 했어. 보통 이런 시에서 병은 술병이야. 술병이 담겨 있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주머니도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 술병이 담겨 있겠느냐. 아니란 얘기야. 가난하다는 얘기지.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는 것 같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는가. 앞이랑 비슷해. 봐봐. 아무리 기한, 봐봐 얘들아. 이 기한이 언제까지의 그 기한이 아니라 보세요. 기근하고 한, 추위, 한기 할 때 그거야. 그래서 기근, 한기. 그래서 배고픔하고 추위야. 한마디로 거지지, 거지. 그래서 그 기한에 절신하다. 몸이 끊어질 것 같다. 끊을 절자가 있잖아요. 몸이 끊어질 것 같다고 한데 뒤에 하고 싶은 말. 일단심을 잊을는가? 일단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야. 무슨 단심이야? 일편단심이야. 일편단심, 어디에 대한 일편단심? 자연 친화에 대한 일편단심. 그런 마음이 잊을 수가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분이 망신을 하야 죽어야 말며 여겨. 자, 분의 망신이라고 했어.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의로운 생각에 자기 몸을 잊는다. 잊는다. 뭐? 자기의 몸을. 어디? 의로움을 생각해서. 즉, 더 큰 뜻을 생각해서. 자연 친화적인 걸 생각해서. 그래서 죽어야 말려 여겨. 죽어야지 이것을 그만둘 것이다. 이 뜻이야.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탁, 운항.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한 내용이야. 우탁, 운항은 밑에 보면 뭐 전퇴와 망퇴라고 되어 있는데 군인들이 그 전쟁 나갈 때 쓰는 배낭 같은 거예요. 배낭에 줌줌이 모아서 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물을 넣었겠죠. 거기서 넣었고 병과 오제. 자, 힌트입니다. 병과 자, 오제라고 했을 때 얘는 전쟁이 병사들 싸우는 병,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어졌던 얘기야. 그죠?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이 5년 동안 이어지는데 감사심. 자, 이 사가 있잖아요. 무슨 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감사심을 가져 있어. 한마디로 내가 뭐야?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엄청 큰 공을 세우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자기 회상이야. 그래서 이시협혈 뭐 이런 말이 있어. 이거는 약간 군과 같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얘는. 그래서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간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몇백 전을 지내었고, 이거는 뭐야? 몇백 번의 전쟁을 지내었다. 그러니까 전쟁 안에도 여러 번의 전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참여했다는 얘기야,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참전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어쨌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다? 가난하다는 게 중심 내용이야. 들어갈게. 자, 일신, 내 한 몸이 여기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내 한 몸이 여기 있어서 나의 이 집, 나의 삶을 돌아보겠다라는 얘기야. 돌아보면 생각을 하겠대. 자, 지금 상상 이상으로 가난해요. 근데 얼만큼 가난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양반이니까 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양반이니까 부리는 노비가 있어요. 근데 노비가 있는데 굉장히 늙었어. 따지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를 종으로 두고 있는 거야. 늙음.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 자, 일노 장수했어. 일노 이때 노비를 얘기합니다. 노비, 장수, 수염이 길다 이 뜻이야. 그러면 수염이 길게 난 늙은 노비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노주분을 잊었거든. 지금 너무 가난해. 솔직히 말하면 말만 노비지 실질적으로 양반이랑 노비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둘 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과 주인에 쓸까? 노비와 주인에 뭐가 없다? 분수가 없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따질 때가 아니야.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궁핍함 때문에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다. 그걸 잊어버렸어. 그럼 얘들아, 원래 양반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비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양반은 노비를 따지면 부리는 거잖아. 그럼 노비한테 뭐 시켜야 돼? 지금 근본적으로 노동 시켜야지. 어떤 노동? 농사 시켜야지. 근데 할아버지야. 농사를 시킬 수가 있겠냐고. 지금 심지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여 충급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고여, 자, 전달하다. 뭐를? 뭐의 소식을? 봄의 소식을 급하게 오는 걸 전달할 여유가 없다. 어느 사이 생각하리. 그러니까 봄이 와도 기쁘지가 않아. 왜?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런 얘기죠. 자, 경장문도인들 날더러 물을 랑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장문노라고 했어. 경은 이것만 알아놔. 경작하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경작하다. 뭐를? 당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 노, 아까 그 노예요. 보세요. 노비야.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작, 밭 가는 거 누가 해요? 양반이야, 노비야? 당연히 노비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노비가 해야 되는데 눌더러. 눌더러는 누구더러. 묻겠는가 이 뜻이야. 너무 가난하니까 일단은 농사 짓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염치가 없어가지고 염치가 보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사람한테 그 경작하는 걸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해. 박일로 자기가 해요. 그래서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라고 했어. 궁경, 경 확인해두라고 했지? 경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색이라고 했어. 이때 색이 씨 뿌리는 거야. 그러면 두 개야. 경작하는 거 플러스 뭐 하는 거?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야. 아이고 이 할아버지 갖다가 어디다 쓰냐. 그리고 지금 나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물불 가린 처지가 아니야. 누가 농사해?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봐. 신하 경수와 농경 상옹을 천탈이없건만은까지 일단 볼게요. 신하 경수 숫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 숫자가 노인 숫자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야. 옹은 알 거 아니야. 하지 않았어? 조화 옹 할 때 그 옹이잖아. 늙을 옹자야 이러면 또 노인이지. 그러면 노인들이야. 어떤 노인들이냐? 신야는 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판에서 뭐 하는 거야? 경작하는 노인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농상 어디 위에서? 농사 위에서. 그러니까 논밭 위에서란 뜻이야. 논밭 위에서 또 뭐 하는? 경작하는 노인이야. 실제로 중국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경작하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직업에 뭐가 없다? 귀천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농사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자, 천다할 리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농사까지 짓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지. 아무리 갈고전들 어느 소로 갈고 신고 별표. 자, 이 사람의 궁핍판이 절정에 달하는 게 한 2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그런 큰맘 먹고 양반이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농사를 하기로 했어. 근데 농사를 하려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어. 뭐가 있어야 돼, 농사하려면? 우리 민족한테 엄청 친근한 동물이 하나 있잖아. 소가 있어야 돼. 봐봐. 소가 있어야 돼.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뭐가 없어? 소가 없어. 그 쟁기를 끌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사 못하는 얘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두 없을 정도로 소라고 하는 미천 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고통. 따지면 전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소가 없어. 뒤에는 좀 재밌어요.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본사 3.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소를 빌리러 가는데 자,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은 제까지 볼게요. 한기태심. 심각하다. 뭐가? 기근이. 그러니까 기근이, 가뭄이 생긴 지 심각하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최악이야, 지금. 소도 없죠? 기근이죠? 심지어 내가 소가 없으니까 그 농사마다 해야 되는 주기가 있잖아. 뭐 해야 돼? 씨 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 절기를, 시절을 다 늦은 제. 내가 이미 시기를 놓쳤어. 많이 늦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넓이에 했어. 자, 서주 서쪽에 주는 높은 밭 두둑이라고 하는데 너네 그 의문변동할 때 했어. 밭 중에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고랑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온 곳을 뭐라 그래? 밭이랑이라 그래. 그죠? 그때 이랑입니다. 밭이랑이에요. 높은 곳 이렇게. 자, 그러면 서쪽에 높은 밭이야. 하여튼 밭이야. 밭 높은 곳에 잠깐 갠 넓이 여다 오늘 나오지 않았나? 가다, 살아가다지? 가는 비. 잠깐 지나가는 비죠. 그러니까 물이 필수적이니까 잠깐 그 밭을 놀릴 순 없어서 가는 비에다가 그 빗물 모아가지고 도상무원수라고 했어. 얘들아 봐봐. 길도자에다가 위상이야. 길 위란 뜻이야. 길 위에 무원. 근원 없이 흐르는 물.
왜냐면 비가 내린 거니까 그게 근원 없이 흐른 거잖아, 따르면. 그러니까 물, 뭐 시냇가에서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근원이 없다고 표현한 거야. 근원이 없는 물. 아무튼 물이야. 그래서 물을 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 밭에다가 물이라도 주는 거야.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해놓고 반만 깐 데워놓고 그렇게 물 데워놓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냐? 소를 빌리러 가요. 자, 소를 빌리러 가. 소 한 적을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이 나와. 내가 소를 빌려야 되잖아. 빌려주는 사람이 나와. 소 주인이 나와요. 이게 소 주인이 하는 말이야. 소 주인이 따지면 따옴표가 있는 거야. 내가 소 하나를 주마 라고 엄섬이.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엉성이 하는 말씀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를 주겠대. 소 주인이 빌려주겠대 이 뜻이지.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 좀 그냥 지나가는 듯이 내가 소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거를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어. 아이고 친절하구나. 여긴 집에 달 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따지면 약간 빈말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라도 믿고 간 거야. 그래서 황혼에 이게 해가 지는 거죠. 허위허위는 허둥지둥이야. 의태어야. 허둥지둥 따라가서 자, 그 집 앞에 왔어. 근데 여기서 약간 박일로가 양반이라는 티가 좀 나요. 보세요. 자,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자, 그러면 밤이 늦었으니까 문 닫혀 있겠죠? 그 와중에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해온 후에 라고 했어요. 양구라는 건 아주 길게란 뜻이야. 오래도록. 오래도록 해온 후에. 그러면 뭘 오래도록 하느냐? 큰 기침 아하미라는 게 있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선비 양반들은 일단은 걸을 때 그냥 걷지 않죠. 가마 타고 가거나 누군가 신하들을 혹은 그 종들을 대동해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방문하는 집 앞에 서요. 집 앞에 서서 뭐라 그래? 이리 오너라 이러지.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잖아. 하인이 자기를 마주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따지면 지금 굽신굽신 하러 왔는데도 양반의 의지를 버리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집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나 왔네 이렇게 하는 거지. 나올 때까지.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양반의 모습이 지금 선비로서의 의식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나온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두 명이 나와요. 하자가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자, 어와 기 뉘신고 염치 없선 내용노라 끊어줄게요. 어와 거기 누구십니까? 주인이 얘기했겠지. 계속 기침소리 나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아유 염치 없는 내가 왔어요. 누가? 박일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두 명의 화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채 하는 거야? 대화체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대화체. 자,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초경. 그러니까 이 밤이 되었다는 얘기야. 밤도 거의 다 되었는데 그곳에 어찌 와 계십니까? 이거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언년의 이야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까지 언년, 매년이란 뜻이야. 매년 반복해서 소 주인한테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소가 없으니까. 자, 매년 이렇게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군가. 아시겠죠, 얘들아? 공궁하다, 빈곤한 그런 집이란 뜻이야. 자기 집. 그래서 빈곤, 공궁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해염 많아 왑삼노라라고 했어요. 해염, 해움 이렇게도 얘기하고 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해다,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공궁한 집에 생각이 많아서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내가 소가 없어가지고 어쩔 방도가 없어가지고 왔다. 염치 없이 왔다 이 뜻이야. 그래서 공운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 소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소주인이 뭔가 운을 띄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뭐 소를 공짜로 줄 수도 있고 값을 매겨가지고 소를 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줄만도 하지만은 근데 뒤에 하지만은이라 그랬잖아. 다만이라고 했어.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자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내가 빈말로 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건너집에 있는 저기 사람이 목이 붉은 수기치 숙광이야. 숙광. 옛날엔 꽝도 많이 먹었잖아요. 숙광을 갖다가 대접을 한 거야. 그 이웃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선수 쳤다 이 소리야. 그래서 숙광을 옥지읍에 구워내고 옥지읍 뭔가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을 때 옥이란 표현을 쓰죠. 구슬 옥자야. 그래서 얘는 구슬 같은 기름이란 뜻이죠. 자,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서 내고 뭐를? 숙광을 구워서 낸다는 얘기야.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지. 갓 익은 이제 막 갓 익은 삼의 주 이거 아시죠?
보세요. 무슨 주자니? 술 주자 얘들아. 이거 한자 봐봐. 이건 알아야 돼. 술 주자야. 그러면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뭐 했단 얘기야? 다른 사람한테 이미 뇌물 받아먹은 게 있어서 걔한테 소를 먼저 줘야 돼 이 소리야. 그죠? 소를 못 주겠다는 얘기야 너한테.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하였거든. 실약이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이 뜻이야. 실약 놓치다. 뭐를? 약속을.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 그 사람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다 이 뜻이지. 뭐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사실이 어려워해라. 막 길게 얘기했지만 뭐야? 안 돼. 이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실위 그러하면 할마 어이할고. 이거 다시 이제 박일로가 얘기하는 거야. 실위, 사실이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 그러하다면 헐마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터덜터덜 돌아가는 거지. 오케이?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헌, 먼덕, 숙이 쓰고 헌, 집. 먼덕은 지프로 된 모자야. 집 모자야. 그러니까 허름한 거야. 허름한 모자를 어떻게 해서? 숙이 쓰고 깊숙이 쓰고 깊숙이.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이렇게 하고 가겠지. 속상하니까. 그래서 축 없는 집시대. 이것도 다 초라한 모습이야. 설피설피 물러오니. 물러와서 다시 어디로 와? 우리 집으로 와야지 하는 수 없이. 그래서 풍채 적응 형용에 내가 풍채는 아시죠? 그 사람의 모습, 풍채라고 하잖아. 그 풍채가 어떤 모습이야? 적은 모습이야. 왜 초라해 보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등이 작아 보이는 거야. 그 모습에 뭐가 짖을 뿐이야? 별표. 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까 소 있죠? 이 사람의 처지를 더 심화시키는 요소. 개가 있어요. 개가 월월 이렇게 짖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별거 아니어 보이니까 걔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 무시받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뭐가 공궁이 급심해지는 거.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가 나한테 짖을 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에 쭉 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를 빌리려고 했어? 소를 따지면 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는커녕 갖은 자존심의 상처만 입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뭐만 담아? 수모만 당하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가난에 대한 얘기를 쭉 해. 그런 얘기고요. 근데 가난해서 뭐 하자? 그래도 자연친화 하자가 주제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강호 한 꿈을 꾸은 지도 오래년이 벌써 세 번째야. 저저번 주에 연시주 첫 번째 작품 뭐 했다고? 강호사시가 했잖아? 그때 강호랑 똑같은 거죠? 자연이죠. 자, 자연의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됐다. 자연에 대한 꿈을 오래전부터 꿨다라는 거야. 근데 구복이 위로하여. 자, 구복. 한자성어에 나오지 않나요? 한포, 구복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구, 입구자에다가 배복자죠. 그러니까 입이랑 배야. 한마디로 나의 먹고 사는 삶을 뭐 해서? 위루, 누. 거기에 누가 끼쳐서 거기에 누를 끼쳐. 누를 끼치다는 건 뭔가 피해를 주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 내 입과 배를 가득 불리는데 거기에만 열중했잖아. 왜냐면 제가 굶어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끼쳐서 어즈버 감탄사예요. 어즈버 뭐 했다? 잊었도다. 뭐를 잊어?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표를 잊었다. 자연친화적인 목표를 잊었다 이 뜻이에요. 그걸 잊었도다. 그래서 자,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하도할사.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많이 아는 스타일이 나와요. 천피기욱. 이건 기라고 하는 기나라가 있어요. 중국에. 기나라의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막 길게 얘기했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뜻이에요. 자연, 물가. 자,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녹죽 아시죠? 푸른색 대나무. 또 하도할샤 뭐하기도 뭐하구나 얘들아. 많기도 많구나. 그죠? 많기도 많아서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주라. 유비군자. 자, 군자. 유교에서 뛰어난 성인을 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비군자라고 했으면 뜻이 있는 성인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 뜻이 있는 성인. 뛰어난 사람, 성인이죠. 그래서 낙대 아시나요? 낙대 그 풍류할 때 무조건 나오는 거. 뭐 낚는 거? 물고기. 자, 이러면 낚싯대야. 자, 낚싯대 하나 빌려 지금도 뭐 하겠니? 자연을 만끽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파란색을 체크하는 애들 다 자연이에요. 노화,
노적화총 할 때 나오지 않았나? 자, 노화라는 건 무슨 꽃일까? 그 물가 주변에 피어있는 꽃 있잖아. 갈대꽃이에요. 갈대. 갈대꽃. 현우야 일어나. 자, 갈대꽃이 깊어져서 우거진 곳에 명월청풍 벗이 돼야. 자, 명월 밝은 날과 푸른 바람이란 뜻이죠. 내가 자연을 벗을 삼아가지고 님자 없은 주인 없는 풍월 강산에 풍월 바람과 달과 그 다음에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뭐야? 자연친화. 그래서 무심한 백구 아시죠? 무심하다 자연친화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 그치? 욕심이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욕심이 없는 백구. 지금 진짜 매주 3주째 빼지 않고 나오는 소재가 있죠. 지금 백구예요. 백구 뭐지? 흰 갈매기야. 흰 갈매기인데 뭐 할 때 나온다고? 자연친화 나오는데 특히 이 백구 나오면 뭐 자연이랑 내가 하나 된 경지 무라 일체. 근데 하나만 더 물심 자연이랑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 일려 같다. 물심 일려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그러니까 백구한테 오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토리 없을 쓴 다만 인가 여기 놀아. 이거는 얘들아 이 시의 내용이랑 별개로 너네가 기억을 해두면 좋아. 다토리. 너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답이 뭘까? 도토리. 도토리 아니야. 자, 다토리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걸 이렇게 써야 맞아. 근데 이어적게 한 거야. 다토리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다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다토리. 말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어적기에서 다토리라고 적었으나 다툴 사람이라는 뜻이야. 즉 속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툴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자, 다투는 게 없고 다만 이것인가 여기노라. 자, 이것이 어디야? 지시대명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이것이라고 여기겠다. 내가 다투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속세야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이야 얘들아? 자연이지. 지금 자연이라고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주제가 안빈닥도까지 가는 거예요. 볼게요.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마는. 무상, 인생 무상할 때 무상, 덧없는 나의 이 몸에 무슨 지치, 무슨 뜻과 무슨 취향이 있겠느냐마는 이 뜻이야. 이렇게 써져 있네. 뜻과 취향이 있으리냐마는 이 뜻이죠. 자,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묶어 던져두고. 자, 그러면 내가 아직 남은 일이 있어. 농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 빌리는 거에 실패했지. 그래서 그냥 일단 하자는 거야. 두세 이령 반론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 묵혀서 던져두고. 그러니까 농사해 안 해? 안 해. 자 때려치자 해서 묵혀두고. 어떻게 살기로 했어? 있으면 죽이요. 죽죽, 호박죽 이런 죽. 자, 죽 없으면 뭐 할 망정? 굶을 망정. 어떻게 하겠다? 정말 진정으로 자연, 가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서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자, 그래서 뭐 하면 살진 않겠다? 남의 것을 갖다가 부러워하며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겠다 이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너네가 아는 구절이야. 자, 이 말이 나오죠. 여기만 따가지고 수사법 할 때 많이 물어보지 않나? 자, 내 빈천, 나의 빈곤함과 천한 것은 자, 슬히 여겨서, 슬히 아시죠? 슬피 여겨서 손을 해다 물러가며 까지. 자, 남의 부귀영화를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 나아오랴. 아시나요? 봐봐요. 내 가난함이 있어? 내 가난함을 손을 이렇게 쳐가지고 저리가 한다고 해서 나의 가난이 물러가겠으면 안 물러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의 부귀영화. 남의 부가 있어. 부자인 것이 있어. 그거를 일리 와. 손을 치다. 나한테 오라고 해서 걔가 나오겠느냐 이 뜻이야. 한마디로 뭐야? 가난하고 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좀 재치 있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수업법. 빈천, 부귀,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손을 해가지고 마치 가고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가고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왜 아무 대답이 안 나오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또
언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겼으리. 자, 인간의 어느 일이 명. 이건 운명이야, 운명. 운명밖에 삼겼으리. 운명밖에 삼기다 나오지 않았어? 생겼겠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운명 밖에 일은 없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하자? 받아들이자. 맨 처음에 나왔던 구절이랑 비슷하죠. 이 사람의 세계관 어떤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무슨 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 오케이. 뒤에는 너네가 했던 거 복습이야. 자, 봐봐. 빈이무언 했지 내가. 빈이무언. 내가 빈곤을 다른 사람을 뭐 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치? 빈이무언, 안빈낙도, 안분지족 나오잖아. 그래서 빈이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그렇지 어렵지. 어렵지만 내 생각이 이러한데 어쩔 수 없잖아. 내 생각이 이러한데 서로는 뜻은 없느니라. 뭐 하자? 서럽게 생각하진 않는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단사 표현 나오지. 대나무하고 표주박에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거. 그쵸? 그런 삶을 이도 좋게 여기느라 뭐 하자? 좋게 여기다. 안분지족이야. 족하게 여기는 거야. 충분하다.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느니라. 온포. 여기서 부정이죠? 봐봐 얘들아. 온. 따뜻하다. 온기. 온기에다가 그 다음에 포. 그 배가 부른 거를 포만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봐봐. 따뜻하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뜻이 여긴 없다. 즉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맥락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의를 삼아서 그래서 내가 임금에 대한 얘기도 살짝 태평천하 임금이 다스리는 이 시기가 좋다. 어쨌든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형제 신붕우 이거는 이제 유교적인 얘기예요. 화형제 뭐 하자? 형제랑 온화하게 잘 지내자. 그러니까 형제끼리 우애가 좋다. 형제, 우애가 좋고 그 다음에 신붕우 한자성어에 그거 있잖아요. 붕우유신 있잖아요. 그때 붕우예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 사겨? 신이 있는 친구를 사겨. 신이 있는 친구와의 우정 버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이 있는 친구 사귀고 형제끼리 잘 지내는 거 뭐야? 유교의 얘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외다하리. 그릇되었다. 외다는 그릇되다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잘못되었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한다? 힘들어도 어떻게 살겠다? 이 뜻에 맞춰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뒤로 살련니라. 자, 그 남은 것들은 생긴 대로 살겠다. 뭐 하자? 그냥 받아들이기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보면 누항사 어떤 얘기야? 자신의 가난에 대한 얘기. 하지만 그 가난을 결국에 어떻게 하겠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 자연진화하겠다. 그런 얘기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 하나 있고요. 뒤에 작품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뒤에 나왔는데요. 가사 작품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기억해볼게. 얘들아, 가사는 누가 쓰는 거야? 누가 쓰는 거야? 뭐야? 얘들아, 가사는 양반이 써, 평민이 써? 양반이 써. 일반적으로 양반이 쓴다 그랬어. 이제까지 본 작품. 박일록 것도 양반이었잖아. 근데 평민들이 썼어? 썼어. 작품 몇 개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제일 유명한 친구가 덴동어미 화정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얘는 약간 뭐랄까 가사이긴 한데 민요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부르면서 함께한 활동이 있어. 민속 활동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래. 자, 덴동어미 엄마. 덴동은 뭐냐면 대인, 아이야. 대인 아이라는 건 화상 입은 아이란 뜻이야. 자, 그럼 해석해볼게. 화상 입은 아이의 엄마가 라는 얘기. 화전을 하는 노래다 라는 뜻인데요. 자, 화전이 뭔지 알아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랑 세대가 조금 다르니까 선생님이 유치원 때는 너는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유행이었어. 뭐가 유행이냐면 어떤 활동이든 크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회 같은 거에 아니면 애기들 막 학예회 하지. 학예회 하면 뭐 기껏해야 유치원 안에서 조그맣게 애들 막 이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빌려. 문화센터 같은 데 있지. 그런데 크게 빌려가지고 막 엄청 크게 해서 막 무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일환으로 또 뭘 했냐면 현장 체험을 엄청 크게 가요. 요즘에 현체 잘 안 되지만. 근데
현장 체험학습을 갔는데 선생님이 아직까지 유치원 때 기억에도 남아있는 현장 체험학습이 있었어. 그게 무슨 현체였냐면 전통관인가 모시기를 갔어요. 근데 가서 애기들 속꿉장난 하듯이 전통 체험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는 그 전통 다과라고 하죠. 우리 과자, 옛날 과자 있지. 그런 거 애들이 조만한 애기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걸 했어. 근데 그걸 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먹었던 게 있어요. 물론 저희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건 위험해서 불을 써야 돼서 화전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 힌트 준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쯤에 배워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는 민속 행사 중에 이런 게 있어. 화전 만들어 먹기가 있어. 대표적으로 봄에 하는 진달래 화전이 있어요. 모르는구나.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봐봐. 그림 보여줄게. 화전은 정말 말 그대로 꽃을 박아 넣은 화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달래 꽃이 박혀져 있는 화전이에요. 그래서 화전 놀이 하면 무슨 뜻이냐? 화전 만들고 여자들끼리 노는 그런 민속 풍습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댄동어미 화전가 이랬으면 댄동어미가 나오는 화전. 꽃으로 만든 꽃전이야. 꽃전 만들어 먹고 여자들끼리 노는 노래란 뜻이야. 오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댄동어미가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한 명 더 나와요. 여자들 2명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밑에 보세요. 자, 이 작품은 수능 지방의 전라도 수능 지방의 화전 놀이를 읊은 것으로 화전. 그죠? 그 전 만들고 노는 거야. 봄놀이야, 봄놀이. 그래서 주로 댄동어미의 비극적인 인생을 액자식 구성으로 노래한 장편 서민 가사다, 서민. 서민들이 썼어요. 여자. 그래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중간 부분에서 두 번째 주인공이 나와요. 댄동어리가 1번 주인공이야. 2번 주인공이 청춘 과부야. 설마 우리 아이들 과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과부. 어떤 아내? 남편을 잃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없는 아내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청춘이라고 했잖아. 젊은 애야, 젊은 애. 그러니까 이제까지 옛날에는 제가 같은 게 잘 안 됐으니까 어떻게 혼자 살지?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댄동어미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내용이에요. 댄동어미가 나서가지고 개가가 뭐냐면 말을 바꾸면 제가야, 제가. 제가가 뭐야? 다시 결혼하는 거. 재혼. 자, 재혼을 거듭한 자기의 기구한 인생을 요약하고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깨우침을 전하는데 참고로 이 여자가 불쌍한 여자예요. 댄동어미가 제일 불쌍해요. 얘는 결혼을 몇 번 했냐면 4번 했어. 4번 한 이유가 있어. 그런 거 없잖아. 조선시대니까. 이혼해가지고 저 서로의 가치관 이런 거 없어. 남편이 다 죽은 거야. 남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죽어가지고 결국은 혼자 사는 여자야.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해봤자 어차피 한번 뭔가 과부가 된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라는 의미야.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그러면 이 청춘 과부한테 뭔가 절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미 해봤으니까 야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너의 운명이야 받아들여.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해요. 누앙사처럼 어쩔 수 없으면 뭐하자? 받아들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요약하고 얘기를 하면서 청춘 과부가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제가 한다고 해서 나의 그런 슬픔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구나. 그런 내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에 합류하는 내용이 작품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얘기고요. 조선 후기 어느 여인의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앞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액자식 구성이 뭔지는 알겠지? 큰 액자 안에 중심적인 내용인 그림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는 거고요.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외화는 어떤 식이냐? 말 그대로 화전놀이야. 화전놀이가 주된 이제 외화고요. 그 안에 사실 주인공 누구라고? 댄동어미랑 그 청춘 과부라고 했어. 그래서 청춘 과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과부한테 누가? 댄동어미가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누가? 댄동어미. 그래서 조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전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중량이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왜 댄동어미냐? 세 번째인가 남편이 죽었다고 했지. 남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남편이 이 댄동어미한테 아내한테
엿. 이 엿이 맞아? 엿을 만들어준다고 한 거야. 사탕을. 근데 이거 하다가 불냈어. 그래서 온 집안이 화재로 불타가지고 그 남편도 죽고 누구도 어떻게 됐냐? 자기 아들내미, 애도 화상을 입은 거야. 그래서 된동엄이야. 여튼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자, 들어갈게요. 가세 화전을 가세. 화전 놀이. 얘기했지? 꽃전 먹으면서 놀러 가자는 얘기야. 자, 놀러 가자 했어. 이런 얘기 뭐 언급할 수 있어요. 뭐라고? 가세 화전을 가세. 자, 하나 빼고 다 똑같이. 이런 구조 AA, BA 구조. 뭐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작 부분이 큰 틀이라고 했죠. 제가 지워버렸는데 뭐라고요? 바깥 이야기야. 여기가 지금 외화야. 바깥 이야기 해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때다 어느 땐가 때마침 3월이라 지금 언제예요? 3월이에요. 맞죠? 자, 지금 3월이야. 동군이 포덕, 택하니 추나 일란 때가 맞고 했어. 동군 알아두시면 좋겠죠. 동풍하면 봄바람이란 뜻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야. 동쪽에 뭐 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봄의 신 같은 느낌이야. 봄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할 때도 동풍. 그것도 봄이니까 이것도 봄이야. 자, 봄의 신이 포덕택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막 좋은 말 다 쓰고 있는데 봄이 왔단 얘기야. 봄이 와서 추나 일란 때가 왔고 춘화 봄춘자에 온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온난하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봄이라서 따뜻하고 좋다 이 뜻이죠. 그래서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졌다. 때가 맞고 그러니까 놀기 딱 좋다 얘기야. 화신풍 했어. 화신풍 꽃으로 되어 있는 풍. 꽃을 바탕으로 한 바람. 봄이 왔다는 거 알리는 바람이야. 봄이 됐다는 얘기야. 화공의 화공. 공은 그 장인 같은 걸 공이라고 하잖아요. 봐봐요. 화공이야. 화가야 화가. 화가가 됐다. 그러니까 그 뭐가 바람이 꽃바람이 화가가 되어서 봄의 풍경을 그려낸 것 같다 이 뜻이야. 그래서 만화방창했어. 모든 것이 1만 개의 꽃이 방창 나다란 뜻이야. 흐드러지게 피다 이 뜻이야. 한창 뭐 잘하다. 그래서 단청이 되었네. 단청은 아세요? 단청은 그 기와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예쁘게 꾸며놓은 거 있어. 오방색으로 막 꾸며놓은 거 있어. 이렇게 생겼어. 보면 알아. 잠깐만. 이렇게 생겼어. 뭔지 알지? 단청무늬. 엄청 예쁘게 꾸며놓은 거. 하여튼 오 색깔로 예쁘다 이 뜻이고요. 어디 갔어? 오 색깔로 예쁘다는 이야기 해주면서 이제 시작하자. 뭐 하자? 봄의 풍경을 보는 걸 시작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노름 하여보세. 불출문외 하다가 소풍도 하려니와 불출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고 문외 바깥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거. 이거는 양반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평민 여자들도 많이 나가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소풍도 하자. 우리 비록 여자라고 해도 홍채 있게 놀아보세. 흥겹게 놀자. 이게 서사 부분이야. 그래서 본사에는 이제 막 노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해볼게요. 자, 한포고 실컷 먹고 서로 보고 하는 말이 나왔네. 포만감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복, 배를 두드리는 거야.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 포만감에 가득 차 있는 거. 노는 거야. 자, 놀고 실컷 먹고 서로 보고 하는 말이 1년 1차. 1년에 한 번 노는 거잖아. 화전 노름, 여자 노름, 제1일세. 여기서는 그 노는 모습을 그냥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돼요. 자, 노고지리 종달새예요. 종달새. 새. 자, 종달새가 신질, 후다닥, 빌빌빌 피리 불고. 그러니까 새는 지적이고. 오가는 벅궁새, 뻐국새란 뜻이죠. 자, 그러면 새야, 뻐꾸기는 버꿍, 벚구치고. 이거는 언어 유인데 버꿍 울겠지. 뻐꾹 울겠지. 벚구는 북이야. 북도 치고. 그러니까 신난다. 봄빛자는 꾀꼬리 나왔네. 새가 지금 3마리야. 꾀꼬리는 좋은 노래로 벗부르고, 호랑나비, 범나비는 머리에 춤을 주고, 뭐 말 잘하는 앵무새는 잘도 논다고 치하하고, 천인학부 학두름이 요지연인가 의심하네. 하여튼 새들 나열하면서 내가 지금 봄의 영출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천인화표라는 것은 이 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선의 학이 요지연인가 여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즐기고 있다. 어떤 부인은 글용해서 내칙편을 외워내고, 어떤 부인 여러 여자들이 놀고 있어요. 어떤 여인은 뭐 내칙편
뭐 여자들 읽어야 된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외워서 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7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이 좋아 화전하면서 부르는 노래겠죠. 잘도 노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중에도 자 하고 싶은 말, 자 여자들이 잘 놀고 있어요. 신나게 놀고 있어요. 주인공 여기 있다. 댄동어미 멋나게도 잘도 놀아 댄동어미가 나온다. 그래서 이 여자가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럼에도 청춘 과녀 눈물 콧물 귀지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부정이 나왔어. 이제까지 여자들 신나게 놀았죠? 댄동어미 신나게 놀았죠? 근데 누가 슬퍼요? 청춘 과녀는 지금 이 축제판에 있는데도 뭐하고 있다? 눈물 콧물 줄줄 흐르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달린다? 내용이 전환된다. 식적 전환이야. 그래서 중략 부분의 내용 보시면 청춘 과녀가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 남편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가의 뜻, 나 어떻게 할래? 나 재혼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내보이자 댄동을 안 돼.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쭉 나와.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 막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남편 얘기만 있습니다. 여기는 쭉 읽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댄동어미의 스토리니까 여기가 내화예요. 아래 들어가 있는 이야기, 내화. 자, 말한다.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직컨대. 자, 내 이야기를 할 거래. 내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자, 30 먹은 노총각과 30 넘은 홀 과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거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댄동어미의 세 번째 남편이 있어. 노총각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요. 얘가 세 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세 번째 남편인데 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집도 가난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도 나이도 먹고 불쌍하다. 우리 서로 처지가 비슷한데 결혼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난한 사람 서로 만나서 같이 늙으면 어떠하고 가만히 곰곰 솜솜이 곰곰이야. 곰솜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낭군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얘가 세 번째야. 두 낭군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보내서 홍문 안에 사대부여 큰 부자의 세간살이 패가 망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얘가 댄동어미가 깨달은 거야. 그 전에 두 번째까지 남편들은 꽤 있는 집 자식들이었어. 부자였는데 결국엔 다 뭐 했어? 패가 망신했어. 그래서 별로 처음부터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했어. 흥진비례 그러한가. 흥겨운 것이 다하면 비례, 슬픔이 찾아온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인생살이 세옹지마란 뜻이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그래서 저 총각, 얘는 가난하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로 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얘랑 결혼한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하고 저 총각의 말들이 6대 6대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 할까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가 어떤 애냐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집안도 개망했어. 망했는데 그럼 이제 뭐 할 일만 남았다? 잘 될 일만 이치적으로 남았겠지 해가지고 얘랑 결혼했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 말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보자. 자, 영감은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결혼을 살기 시작했는데 영감이 이 앞에 있는 노총각이야. 결혼했으니까 호칭이 영감이 된 거야. 그래서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사기 그릇을 사기라고 사기 그릇 알죠? 옹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아리 같은 거예요. 항아리 장수로서 일을 하게 된 거야. 둘이 같이 일해. 그래서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옹이 삽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 누구야? 댄동어미잖아. 지금 댄동어미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댄동어미야. 댄동어미는 여기 광주리에다가 아이고 사기 사세요 하면서 이면서 가는 거야. 둘이 열심히 했어. 가가호우에 도부한다. 도부는 물건을 가면서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석. 아침밥, 저녁밥이면 밥을 빌어서 한 그릇에 둘이 먹고.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게 살아. 한 그릇에 둘이 더 먹어. 그 다음에 남촌, 북촌 다니면서 부지런히 물건 팔았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뭐 해야 돼? 조금 먹고 살만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대. 왜 안 되냐면 돈백이냐 될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병이 나.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게 병이 나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번 거 다 어디에 쓰는 거야? 병원비로 나가는 거야, 병원비로. 그래서 병구려 약시세하니. 그러니까 병간호도 하고 약을 사 먹으니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다시 다니며 근사 모아 열심히 해서 모아서 또 돈백이 될만 하면 또 하다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그러니까 뭐야? 반복이야. 일하고 아프고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다?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칼에 다 다르는 게 있어요. 도부 장사 한 10년 하니까 장바구니에 둘이 없고 모가지가 자라목되고 발가락이 부러지겠네. 왜 그러겠어요? 맨날 이렇게 무거운 옹이 지고 다니니까 목이 이렇게 막 굽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산 밑에 주막에 주인하고 구준비 실실 오는 날에 근데 이게 포인트야. 주막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꾼이니까 주막에서 쉬었겠지? 쉬는데 문제가 있다. 덧너돈에 도부가 산집 건너 두집 간 천둥 소리 복아치며 소나기 비가 쏟아진다. 비가 와. 자, 근데 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겁나 왔어.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터를 빼가지고 동해수로 달아나니 살아나니 누구를 한 거 무슨 얘기야? 비가 넘어와가지고 산이 빗물에 씻겨가지고 무너져서 주막을 덮쳤어. 그러니까 죽었던 얘기야. 자기 빼고. 그래서 남편이 결국엔 죽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망대해 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야. 남해수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그랬죠? 이 총각이 원래 죽을 목숨 살아난 사람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죽을 뻔했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거기가 남해였어. 근데 결국엔 동해에 와가지고 그 산자태 나가고 죽었네? 이 뜻이야. 그래서 결국에 죽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신세를 막 얘기했어요. 밑에는 그냥 볼게요. 덴동어미는 내가 결국에 네 번째 남편도 만났는데 뭐 됐다? 그 애 화상 입고 화재에 나서 죽었다 그랬죠? 그런 얘기 하면서 덴동어미는 마지막 줄만 볼게요.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청춘가부한테 얘기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볼게요. 자, 춘3월 호 시절에 화전 노름 와서 들랑. 자, 그래서 지금이 언제야? 춘3월 호 시절이야. 춘3월 호 시절 봄이죠. 자, 봄에 좋은 시절에 화전 노름 와서 들랑. 그럼 여기까지 사실 얘기했으면 분위기가 좀 다운됐어. 왜냐면 덴동어미가 너무 이상하게 살았잖아. 기구하게 살았으니까 덴동어미가 다시 그 축제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장면이야. 자, 꽃빛이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얘들아, 내 말에 너무 기죽지 말고 너네 즐길 거 즐겨. 나는 조언하려고 이 얘기 한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동무, 좋은 노름에 서로 웃고 놀아보소. 여기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 어렵진 않지? 자,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의 눈이 이상해.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야. 눈이 이상해서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다시 보면 뭔가 되게 큰일 같았던 것도 다시 보면 나랑 별로 관계치 않고 상관없다 라는 거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게 볼 수 있고 반대로 고운 것도 좋은 일도 다시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여. 나빠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먹게 달렸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귀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을걸. 새소리도 고쳐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슬프면 뭐든지 좋게 들린다? 안 좋게 들린다? 안 좋게 들린다. 그래서 뭐 하자?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며 뭐 하자? 청춘 과부한테 조언하는 거야. 어떻게 조언하는 거야? 단단하게 마음을 잡아라. 그러니까 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꽃은 절로 피는 것이요 새는 예사 그냥 오는 거고, 다른 매양 밝은 걸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약간 현대에 적용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주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묻고 예사로 듣지 이 뜻이죠. 예사는 그냥이란 뜻이죠. 그냥. 그래서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이 뜻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말라. 앉아울던 청춘가부. 자, 주인공 두 번째가 어떻게 했어요? 황연대하여 순간 눈이 반짝해서 뭘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어. 뭐해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그것이 하나하나 옳더라.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붙여보세. 그래서 나의 고통을 이제 뭐하자? 이리저리 붙여보면서 풀어보세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화용열태 이 내 얼굴 꽃화자로 붙여두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나의 마음을 지금 봄에 놀고 있잖아. 봄에 붙여보고, 그 다음에 화용월태 뭐예요? 꽃과 같은, 그 다음에 달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란 얘기죠.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화용월태를 하죠. 이내 얼굴 꽃화자로 붙여두고, 그러니까 이 청춘을 즐기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나쁜 거는 다 날려버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숨을 새우 춘풍에 붙여두고 기억하나 볼까요? 춘풍은 아실 거고, 새우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충곡 할 때. 우는 비우자예요. 새는 미세하다. 자, 미세한 비야. 무슨 비? 가랑비였다. 가랑비였다. 기억해두세요. 가랑비. 자, 가랑비에 붙여두고 밥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근심 걱정. 우는 새나 가져가게. 또 나왔네. 우는 새나 가져가시게 이 뜻이죠. 그래서 슬픔은 저기에 보내두고 즐기자는 얘기예요. 일촌간장. 일촌간장은 한 창자,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내 마음에 내 근심 걱정이 쌓였는데 도화 유수로 씻어볼까? 어떻게 하는데? 도화
복숭아꽃과 유수, 흐리는 물로 씻어가지고 흘려보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걸 날려보자 이 뜻이야. 그지? 그래서 천만첩이나 쌓인 설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슬픔 설은 그 말 끝에 슬슬 풀려. 마지막에 삼동설원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실실동네 이렇게 얘기했어. 한마디로 얼어있던 누구 청춘 과부의 마음이 봄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자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청춘 과부 뭐가 근심이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다. 청춘 과부의 근심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 어렵진 않죠? 그래서 누앙사 가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는 화전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여자가 댄동 어미가 청춘 과부한테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야. 내용은 크게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가사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존까지 했던 가사고요. 뒤에 개화 가사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개화 가사 개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작품 하긴 좀 애매하고. 자, 볼게요.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2교시 때. 자, 지금 사실은 고전 시가의 거의 끝에 왔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개화기라는 표현을 쓰죠. 말 그대로 열린 거야. 우리의 문화가 열린 거죠. 그래서 거의 후기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화 가사란 기준이 그 고전 문학을 나누는 기준이 원래 이게 기준이 됩니다. 가보개혁이 기준이에요. 가보개혁 이후에 그래서 개화 가사예요. 얘는 따지면 고전 문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의 정통적인 율조인 3, 4조는 4, 4조의 리듬에 새로운 개화 사상을 담은 시가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그러니까 좀 목적적이에요. 개화적인 내용만 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식층이 썼겠지. 왜냐면 계몽이잖아. 계몽 사상. 백성들을 깨우겠다, 일깨우겠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신문 잡지에 발표되면서 독자층을 확보함. 이미 알겠지 얘들아? 신문 잡지 나왔다. 이미 고전 시가에서는 조금 멀어진 거예요. 물론 가사 갈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가를 우리가 개화 가사라고 하고요. 근데 가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3, 4조, 4, 4조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시 볼게요. 개화기 초기의 가사는 기존에 있던 걸 지켰어. 4, 4조의 율격에 개화기의 새로운 사상을 담고 있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봐봐. 분연체 기억나시죠? 분장체에 연이 나누어지는 거, 그죠? 그런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창에 알맞도록 후렴구등이 붙어 있으면 이게 특징적인 거지. 뭐가 있어? 후렴구가 있다는 거야. 후렴구가. 그래서 국문으로 표기되었으나 당연히 한자어가 많겠죠. 지식인이 썼으니까. 한자어 제목의 가사가 많았으면 장편인 것도 동일하고요. 그런 개화 가사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뒤에 볼게요. 그래서 개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떤 게 개화 내용이냐 봐. 그 당시 시대상으로 아무래도 자주 독립이나 애국 이런 걸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다니까. 그래서 신문명 찬양, 그 다음에 부국강명, 나라가 건강해야 된다. 국위 선양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작품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애국가류라고 했어요. 나라를 위하는 노래들이라고 해서 애국가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둘 친구는 이 친구예요. 나중에 이거는 보통 시험 범위엔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요. 현대 문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신체시, 근대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건 현대시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과정이 있었던 얘기예요. 얘가 중간 과정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뭐라고 추정한다? 지식인이 썼을 거다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봐두시면 되고요. 뒤에는 뭐 동심가 막 그래서 뭐 애국하는 노래 제목부터 이미 있어요. 애국하는 노래, 동심가 이런 애들 다 보면은 백성들한테 마음을 한데 고쳐 잡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민요예요. 민요는 말 그대로 아리랑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 민요라고 하고요. 뒤에 보면 논매기 노래, 막 잡노래, 무슨 노래 쭉 있는데 그것만 좀 하면 좋겠는데요. 82번 잠깐 볼까요? 봐봐. 이건 미리 좀 해줄게. 민요 중에 이런 게 있어. 시집살이 노래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너네가 이미 아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언급을 할게. 여기 봐.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자, 봤죠? 어디서? 과정집에서 봤다. 자, 기억해볼게. 여기만 할게. 자, 여기서는 시집살이 노래야. 말 그대로 시집살이 해가지고 여자가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젊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시집 갔다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고부갈등 이런 내용인데요. 자, 백꽃 같던 요 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는데 뭐야? 백꽃 같던 젊고 아름다웠던 내 얼굴이 뭐가 되었다? 호박꽃이 되었다. 나의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단 같던 요네 머리. 3단은 엄청 비단 같단 얘기예요. 비단 같던 요네 머리가 비사리충이 다 되었네. 참고로 비사리충은 엄청 볼품없는 그 풀조가리 같은 거예요. 네. 식물인데 엄청 밑에 나와 있네. 쌀이나무의 껍질로 아주 거친 것. 그래서 거칠거칠해졌다. 백옥 같던 요네 얼굴 뭐가 다 되었네? 오리발이 다 되었네. 이내 손길이 오리발이 다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죠. 탄로하는 거예요. 탄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수학법에 나왔어요.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어. 우리 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했어. 자, 가사들 중에서 여성들이 쓴 가사가 있다라고 했어. 허난서론이 쓴 게 이런 작품이잖아. 여성들이 안방에 갇혀가지고 쓴 가사 뭐라고 했지? 내방 가사 아니면 규방 가사라고 했어. 봐봐. 저번 주에 했던 가사 중에 규원가가 있어. 허난서론과 했잖아. 그 규원가의 내용이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 비슷해. 맥락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결국에 이 여자에 대한 슬픔, 한탄스러운 자신의 늙은 상황에 대한 한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나머지는 이제 시집살이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2교시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데요. 저 공지사항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잠깐 있어봐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잠깐만. 시집살이 노래 이후에 펴봐 얘들아. 아무것도 없을까? 이제 뒤에는 남은 거. 그래서 설날이 껴있어가지고 제때 준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공진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사실상 오늘 수업하면 끝이 나요. 끝이 나고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갈 겁니다. 고전 시간은 끝이 났고요. 똑같은 시리즈예요. 국어의 원리 시리즈인데 얘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현대시 책을 구매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배송이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내가 프린트를 해놓을게. 근데 가능한 사오세요. 알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공지하고 단톡에도 이야기해 줄게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일찍 쉴게요.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